안녕하세요. 시야 영상작가 시야시입니다. 저 오래전에 카메라 짐볼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상당히 컴팩트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몇백만 원의 가격이라고 해도 다들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DJI의 RS4 미니를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무게도 가격도 크기도 참 컴팩트해졌네요. 이미 기본적인 성능과 기능은 원핸드 짐볼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RS4 미니는 굉장히 좀 인기를 요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장점은 다른 리뷰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가 필요한 것들의 사용 용도에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이 제품은 영상기기 전문 업체인 avx.co.kr에서 대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좀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구입 전에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사려고 했었죠. 우선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70200 같은 망원이나 아니면 앞뒤가 긴 캠코더 있죠? 요거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쪽에 있죠? 자, 요 인텔리전트 추적 트래킹하는 구석 모듈이 어느 정도 활용성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스펙상을 보면은 이게 미니를 떠나서 상위 모델인 RS나 아니면 RS 프로 같은 경우에도 망원 렌즈를 찾아본 화학 목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RS 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소니의 70200 같은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보통 RS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이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카메라의 무게중심을 좀 더 뒤로 빼갖고 균형을 세팅을 맞추는 데 유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RS4나 RS4 미니 같은 경우는 이 암이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반은 되고 반은 안 됩니다. 우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델 중에 하나는 소니의 α7, R5예요. α7 M4도 있고 S3도 있지만 보통 거의 동일하게 무게를 갖고 있는 형태의 디자인의 카메라죠. 소니의 70200 GM2 렌즈가 그래도 가볍잖아요. 이걸 가벼워서 이걸 합쳐서 놓는다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케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 약간 더 무게가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삼각대 마운트를 끼우고 거치를 하면은 짐벌 세팅을 최대한 여기 높이를 낮춰도 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세팅이 제대로 되진 않아요. 보통 망원 렌즈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트를 그리고 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트를 빼갖고 삼각대 플레이트 이거를 빼갖고 장착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능은 해져요. 다만 원래 짐벌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짐벌 높이를 더 낮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RS4 미니는 암이 위아래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동을 실제 시켜보면은 모터의 파워가 꽤 돼서 그런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실제 촬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주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해요. 다만 α7, R5 같은 기종이 이렇게 뷰파인더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도를 이렇게 주면 어느 정도에서 딱 걸리게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촬영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높이가 낮은 거 있잖아요. 뷰파인더 높이가 낮은 α7 컴팩트의 α7C나 FX3 같은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세팅상 균형은 맞추기는 불가능하나 모터의 힘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입니다. 역시 AX700 같은 캠코더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도 마운트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플레이트 등을 사용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인텔리전트 추적 기능이에요. 이런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 정말 물건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만능이 될 것도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얘는 사람만 추적을 해요. 사람 추적은 굉장히 편해요. 보통은 얘를 갖고 가서
근처에 가서 누군가를 찍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찍게 되고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RS2의 프로 모델 같은 경우도 레이븐아이라는 추적 그런 무선 모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연결하려 그러면 짐벌과 레이븐아이를 이제 케이블이나 이걸로 연결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또 레이븐아이랑 연결을 하고 이걸 세팅을 맞춘 다음에 이거를 이 작은 화면에서 보면서 이제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트래킹할 수는 있긴 하지만 사물이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나 이게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갖고 뭐 시간도 걸리고 세팅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큰 마음을 먹어야 사용하곤 하는데 이 인텔리전트 트랙 모듈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가려지더라도 추적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을 트래킹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트리거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도를 조금 바꾸겠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조이스틱을 살짝 움직여줘서 자기가 원하는 구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제 셀프로 촬영하려고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 제가 제스처를 취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손바닥을 이렇게 들던가 V를 하던가 아니면 OK 표시 세 종류의 제스처를 갖다가 녹화를 시작하거나 끄거나 아니면은 트래킹을 시작하거나 끄거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현재 사람만 트래킹이 된다는 것과 둘째는 앞에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이 촬영을 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는 것 중에 종종 강연 촬영 아니면 강의 촬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 하나의 카메라는 전체 이제 풀 화면을 담게 되고요. 다른 카메라는 인물 중심으로 담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강연자의 성향상 움직임이 많으면 이 팔로우라고 그러죠. 누군가 카메라맨이 붙어서 촬영자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1시간, 2시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 이상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짐벌의 트래킹 기능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들 해봤을 거예요. 특히나 강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놓는 공간도 협소해 갖고 뒤에 누군가가 붙어 있을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얘는 삼각대 하나만으로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실제로 제가 해봤더니 문제는 강연자 외에 앞에 청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인텔리전트 트랙 모듈이 굉장히 헤맵니다. 처음에 잡은 듯 하다가 아랫사람을 잡고 옆에 사람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강연자를 바로 잡지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알고리즘 자체는 더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지근거리라고 그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추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을 먼저 잡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각도가 위아래로 이렇게 퍼져서 트래킹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제가 몇 번을 실패하면서 해보니까 팁 중에 하나는 센서를 가리는 겁니다. 모두 가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해보니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아래 각도 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가려주면은 여기서 센서를 해서 이렇게 가려주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범위를 가려줘서 트래킹 스타트 버튼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강연자만 잡게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적당 전도를 현장에서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자의 동선이 자주 청중과 섞이거나 이동이 커갖고 얘가 트래킹이 일어서 계속 맞춰줘야 하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해봤을 때 4-5시간 이번에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촬영 인원의 한 몫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카메라 레코딩도 제스처로 가능하다는 점은 이제 굉장히 좀 훌륭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짐벌의 사용 시간도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크기는 작지만 최대 13시간 정도의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만 해서 세팅에 작업을 해봤는데 훨씬 작게 되더라고요. 연속으로 한 4-5시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LED가 이제 한 칸 남아서 깜빡이는 그 정도라서 이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이 그립을 교체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준비를 해서 장시간 촬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RS2에도 이게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OS를 닮은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니까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요 작은 타입과 큰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좀 큰 타입으로 오히려 OS에 좀 동일한 느낌이라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죠. 자, 이게 좀 두께로 보면은 거의 이게 진짜 OS랑 거의 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께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죠. 크기는 요새 OS가 혜태 OS가 좀 작아지고 있나 봐요. 옛날 OS만큼의 좀 큰 느낌입니다. 그래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 여기 LED 램프랑 그 다음에 여기 버튼, USB 단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감쪽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콜릿 냄새도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맥세이프 타입으로 돼 있어서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맥세이프 액세서리에 고정이 잘 됩니다. 요새 맨날 갖고 다니기 물건이기도 하죠. 케이스조차 이렇게 OS 봉지, 여기 보시면 제가 뜯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영상 촬영에서도 이 다양한 장비를 충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전에 RS2 프로 모델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RS4의 이런 뭐 자동 잠금 모드, 이거랑 무선 카메라 연결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부럽긴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시야 영상 긍정쓰였고요. 이번에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를 이제 실제 촬영에서 테스트를 해보게 돼서 이거를 공유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리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